네, 안녕하세요. 박홍덕입니다. 네, 영상 오랜만에 올리죠. 네, 제가 한동안 작업을 쉬고 있다가 최근에 웹 퍼블리싱을 배우게 됐어요. 배우면서 같이 포토샵도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포토샵 자격증을 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포토샵 자격증을 소개하고 어떻게 따는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포토샵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GTQ를 떠올리실 거예요. GTQ는 한국 생산성 본부 KPC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고요. 1급, 2급, 3급이 있는데 3급은 민간 자격증이란 특징이 있고 1급, 2급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난이도는 3급, 2급, 1급으로 갈수록 점점 난이도도 상승하고요. 국내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유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선 저는 시험 준비를 KPC 자격 홈페이지 안에 있는 기출문제들로 시험 준비를 했어요. 우선 KPC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GTQ라고 검색해도 상관없어요. 네, 자료실에서 기출 샘플 문제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종목에서 GTQ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최신 순으로 기출문제들이 다 나올 거예요. 여기서 1급 준비하신다면은 1급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기출문제 파일을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A형하고 B형은 주제만 다르지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연습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들어가 보시면 문제 파일이 있는데 문제 파일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PDF가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종이로 나눠주고요. 네, 이렇게 문제 파일 여시면은 네, 문제 파일 이렇게 여시면요. 수험자 유의사항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각 시험 문제들이 있는데 각 문제들마다 왼쪽에는 조건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고 오른쪽에는 출력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저작권에 위배될까봐 출력 이미지는 가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조건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조건들대로 출력 이미지를 오른쪽하고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왼쪽에 조건이 없는데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출력 이미지를 보시고선요 그대로 출력 이미지하고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소스 파일은 문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사진 파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스 파일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완성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답 파일은 이렇게 제출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제가 직접 정답 파일 예시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 파일명을 보시면은 수험번호 하이픈 성명 하이픈 문제 번호 순으로 돼 있죠. 네, 파일명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험번호나 이름이 조금이라도 틀렸다면은 파일 제출이 아예 안 되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파일 형식은 JPG, PSD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문제당 두 가지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네, JPG 형식 열어보시면은 일단 문제를 완성했으면은 네, 그대로 저장을 하세요. JPG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지금 이거는 1번 문제를 예시로 만들었는데요. 1번 문제는 가로 400픽셀, 세로 500픽셀이에요. 네, 이대로 저장을 해주시고 나서 PSD 형식 한번 볼까요? PSD는 사이즈가 많이 줄었죠. 네, 이게 아까 JPG 사이즈에서 1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PSD는
네,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을 한다. 잊지 마시고요. 이미지 사이즈 확인해 보시면은 가로 40픽셀, 세로 50픽셀이죠. 네, 아까 JPG에서 10분의 1로 줄인 거 맞죠? 네, 이렇게 PSD는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당 두 가지 파일이 나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험번호 성명 문제 번호 순으로 저장을 하신다는 거. 이렇게 만약에 파일명이 조금이라도 틀렸다면은 제출이 아예 안 돼요. 그러면은 제출 안 됐으니까 그대로 0점 처리가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파일은요, 모범 답안이고 출제 문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참고 파일을 여시면은 오른쪽에 레이어에 보시면은 각 레이어들의 어떤 효과를 줬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참고 파일을 여셔가지고서 각 레이어에 어떤 효과를 줬는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합격자 발표는 시험날 이후로 약 3주 정도 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10월 27일 날 시험을 봤으니까 합격자 발표는 11월 16일이었어요. 합격자 발표 날이 되시면은 KPC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합격자 발표란이 생기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지금 화면처럼 나올 거예요. 거기서 성적, 점수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GTQ 1급의 경우는 100점 만점 중에서 70점이 합격이니까 최대한 잘해서 커트라인 70점을 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시다 보면은 어디에서 감점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이시죠? 어디서 감점됐는지 나오고, 그리고 각 문제들마다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GTQ 1급 자체의 난이도만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시간이 1시간 30분이고 이 시간 안에 4문제 모두를 완성하려면은 저같이 손이 느린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촉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서 이 시간 안에 4문제 전부를 완성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각 문제들마다 시간 분배를 하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하나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레이어들을 버리기보다는 레이어 전체를 다 해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시험은 레이어 하나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가 아니라 전부 다 문제와 똑같이 했냐 안 했느냐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레이어 전부를 다 완성을 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GTQ 시험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달에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응시료는 급수마다 다르지만은 1급 같은 경우는 29,0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혼자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GTQ라고 치시면은 잘 가르치고 유익한 강의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익히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GTQ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